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6단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글을 듣고 그 들은 글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내고요. 그 단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해보는 과정들을 연습해 봤는데요. 오늘도 단서를 찾고 그 단서 속에서 내용을 추론해보는 활동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오늘은 추론하는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국어 활동의 깊이를 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준비되셨죠? 자, 영상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그 알아보기 전에 우리 단서와 추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단서는 주로 사실이거나 글 속에 직접 등장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은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즉 단서를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활동들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죠. 즉 단서와 추론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218쪽에 글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에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 성역 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 성역 의궤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 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 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 화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 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 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 열차는 수원 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용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용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용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네, 우리 교과서 218쪽에 지금 선생님이 들려준 글의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선생님의 다음 활동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을 이제 추론해보는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죠. 97년도에 됐다고 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중에 선생님이 추론한 내용은 수원화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건축물이다. 왜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잖아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인정받을 만큼 훌륭하다. 건축물로서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또 다른 사실로는 화성 성역의계에는 수원 화성공사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실려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추론할 수 있는 것. 화성 성역의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을 땡땡땡땡 할 수 있었다. 물품도 있고 설계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수원화성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수원화성은 6.25 전쟁 때도 파손이 됐었고 또 그 전에도 파손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또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다라고 추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조 임금은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만드는 거죠. 왜 정조 임금님이 좋은 자리를 고르고 골라서 여기 왔을까? 왜냐하면 수원화성을 짓는데 정조 임금이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추론이 가능한 부분들이겠죠. 자, 또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는 근처에 윤건능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권합니다 라고 했는데 윤건능과 용주사에도 볼거리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으니까 가보라고 했겠죠. 볼 게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지은이가 윤건능과 용주사에 가보라고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윤건능과 용주사에도 볼거리가 많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추론하는 과정은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원화성이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됐는데 이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든 까닭이 뭘까? 왜 다시 만들었을까요? 이걸 왜 다시 만들었을까요? 바로 수원화성에서 조선시대의 건축물의 형태를 살펴보고 또 당시의 생활 모습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지으려고 했고 실제로 다시 지었죠.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수원화성의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조 임금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뭔가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답도 가능하겠죠. 자, 생각을 추론하는 질문을 만들고 답해 볼 건데요. 생각을 추론하는 질문은 수원화성에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고 한 까닭 이런 것도 생각이고요. 또한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왜 더 둘러보고 싶은 곳으로 윤건능과 용사를 추천했을까? 지은이의 생각을 추천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또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정조가 수원화성을 쌓은 까닭은 뭘까? 그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정조가 수원화성을 쌓은 까닭은 교과서의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내용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 220쪽 활동하시고 또 교과서 221쪽 친구들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조가 되어 일기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1쪽 꼭 해주시고요. 교과서 221쪽 활동하신 후에 221쪽은 등교 수업 시에 담임선생님께서 검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원격 수업일 경우에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